이 조직 운영은 그럼 어떻게 이게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계시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우리 이 생태마을은 좀 다양하고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네네. 처음엔 청국팀이 있고, 그다음에 사무실팀이 있고,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먹는 거. 우리 저 식사 맛있어요? 너무 맛있죠. 오늘 파스타도 맛있었죠? 너무 엄청 맛있어요. 맛있었어요. 네. 우리 직원도 보통 3번 갖다 먹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니까 촬영팀들도 3번 갖다 먹는 분들이 많더라고. 네, 그래서 이렇게 주방팀이 있고, 네네. 또 이제 되살림 후원회, 네. 이제 그분들이 대단한 분들이니까 네. 되살림 후원회 관리하는 팀이 있고, 네. 그다음에 사무실 직원들이 일석 1인 3역을 해요. 왜냐하면 전화 주문 받고, 네. 그다음에 인터넷 주문 관리하고, 그리고 내 영상 편집하고, 그다음에 상추 뜯으러 나갈 때 상추 뜯고, 고구마 캐러 갈 때 고구마 캐러 나가고, 감자 캐러 나갈 때 감자 캐러 나가고, 네. 옥수수 따러 나갈 때 옥수수 따러 나가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돼 있고, 또 하나는 해외 선교, 네. 잠비아의 프로젝트를 예. 지금 뭐 한 100년 프로젝트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직원 하나, 신부 둘 지금 나가 있어요. 파견돼 있고. 현지는 잠비아 사람들이 한 60명 직원으로 채용이 돼 있고, 여기도 네네. 한 60명 정도 이렇게 채용이 돼서 운영을 합니다. 제가 우리 평화방송에서 황찬현 신부의 살리는 얘기 안 했으면은 그 강소기업에 출연하려고 그랬었어요. 진짜요? 네. 다행이다. 근데 여기 평화방송에 온 바람에 내가 거기에 출연을 안 할 평화방송에 이제 출연을 이제 대신 한 거지. 예. 왜냐면은 내가 이 기업 운영하는 분들을 이제 많이 만나는데 네네. 100억 넘기기가 그렇게 어렵대요. 아, 중소기업에서 100억 넘기가 그렇게 어렵대요. 근데 신부님은 그냥 그렇게 쉽게 하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다고. 네. 그런데 이게 신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우리는 저 국산콩으로 저기 뭐 포천 여기 이제 나중에 촬영을 하겠지만 그 생산자 국산콩 생산자 이름까지 다 나와요. 그 가마에 자기 이름을 다 넣어요. 네. 그리고 인증을 다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 한 가마에 작년에 55만 원이었어요. 네, 한 가마에. 네, 네. 올해는 조금 떨어져갖고 한 47만 원, 8만 원으로 떨어졌는데 요때 이 생산자들, 그러니까 나같이 청국장 가루하고 된장, 간장, 고추 하는 사람은 고추장 하는 사람 유혹에 빠져. 어떤 유혹에 빠지냐면은 중국산이나 호주산이나 캐나다산이나 미국산은 한 가마에 10만 원, 12만 원 하거든. 싼 거를. 그 12만 원으로 된장을 청국장을 만들 거냐, 60만 원짜리, 55만 원짜리로 만들 거냐. 네. 웬만한 사람들은 무너지거든요. 근데 나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리고 처음에는 여기 직원이 4명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61명이죠. 61명이니까 이 직원들이 한 사람의 매출을 2억을 하면은 그 회사는 굉장히 건강한 회사라는 거야. 네. 근데 우리 직원들은 2억 5천을 하는 거야. 어. 그 자기 연봉 한 5천 갖고 가고 나머지 2억, 이제 재료비 뭐 1억 이렇게 하면은 이 계산법이 다 나와요. 계산법이 다 나오는데 그래서 난 우리 직원들을 기뻐하는 거야. 그러시네요. 그래요. 저희 그럼 그렇게 큰 영향을 갖고 계신 이 두 분 한번 입사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시고 하셨는지 좀 듣고 싶어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예. 사실 여기 지금은 생태마을 와서 되게 잘 지내고 있지만 예. 오기 전에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약간 개인적인 심적인 문제 때문에 네. 집에서 방에서도 잘 안 나오는 삶을 좀 문 밖을 살았었거든요. 1년을 안 나왔대요. 네. 그래서 부모님 속도 되게 많이 썩이고 음. 부모님이나 이제 가족들 떠나서 이제 친척분들도 되게 걱정을 많이 해주셨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보다 못한 이모님께서 제가 맨날 방에서 이제 휴대폰만 보고 이러고 네. 있으니까 생태마을 유튜브를 보라고 한번 추천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신부님 강의나 이런 걸 한 편씩 보다가 네. 신부님이 한번 직원 교육 영상을 생태마을 그 유튜브에 올라온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직원 교육 영상의 초입 부분에 네. 우리 여기 있는 직원들은 다 행복해야 된다고 행복해야 생태마을을 찾아주는 사람들도 행복하고 우리가 뭐 식당 주방분들은 행복해야 또 맛있는 밥을 해줄 수 있다는 그런 맞아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기 가면 지금 이렇게 방에서만 계속
이렇게 맨날 누워 있고 한데 저희 가면 좀 행복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마침 공고가 올라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지원을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야, 행복을 찾아오셨군요. 네. 근데 저렇게 잘생기고 멀쩡한 친구가 그러니까. 네, 네. 뭐 방에 1년을 안 나왔다니까. 네. 지금은 행복하시죠? 네, 너무 행복해요. 저렇게 맨날 웃어요. 아, 좋아 보입니다. 네. 저는 고등학교 때 어떤 웹툰을 봤는데 똑같은 땅에 그 고구마 같은 작물을 키울 때랑 소고기 같이 그 동물을 키울 때 드는 물의 양을 막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더라고요. 근데 그게 보니까 엄청 차이가 많이 난다고 네. 딱 하루만 고기를 안 먹어도 뭐 그런 게 좀 절약이 된다 뭐 이런 소를 키울 때는 물을 많이 네, 엄청 쓴다는 많이 거죠?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 전까지는 뭐 환경, 자연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네네.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걸 보고 나서 그러면 나도 오늘부터 먹지 말아볼까? 하면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막 환경이나 자연 이런 거에 관심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막 그쪽으로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도 사실 도시에서 그런 일을 찾기가 되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다 그래서 그랬던 와중에 그 본당 아는 분께서 여기 생태마을이라는 곳이 있고 황창현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환경운동 쪽을 엄청 열심히 하시고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신다. 여기를 한번 가보는 게 어떻냐 이렇게 저에게 소개를 시켜주셔서 저도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영향을 끼치는 분이 있구나. 나도 여기서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네. 저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 다 이게 마음의 이게 밭이 네. 너무 선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예. 이렇게 건강한 젊은이들이 정말로 춤출 수 있는 예. 일이 있어야 돼. 네, 네. 예. 두 분 다 한 번에 입사하신 거죠? 네. 축하드립니다. 한 번에. 네. 그러면은 아까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생태마을 후원회나 아니면 봉사팀 같은 게 있을까요? 후원에는 있는데 봉사팀은 없어요. 없어요. 예. 저는 이 봉사라는 단어를 결코 좋아하지 않아요. 네. 왜 그러냐면은 노동의 대가를 네. 언제 어느 때든 지불을 해야 돼요. 아, 그 노동의 대가를 무상으로 취하는 거는 네. 그건 굉장히 나쁜 거예요. 네. 그래서 난 본당에서 지휘자, 그 다음에 반주자, 네. 그 다음에 또 찬양단 네. 이걸 거의 뭐 그냥 후려쳐서 내지는 아예 주지도 않고 그들의 그 희생을 네. 봉사라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저는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네, 뼈 아파요 지금. 찬양팀. 그렇지 찬양팀도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서 네, 네. 하느님을 찬양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 전화 많이 와요. 나 봉사하면서 살고 싶다고. 근데 사실은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봉사자로부터 와요. 왜 그러냐면은 봉사를 그렇게 죽어라 했는데 신부님이 바뀌고 난 다음에 그 봉사자를 무시하거나 예. 아니 그 봉사자가 아닌 당신이 아는 봉사자를 데리고 맞아요, 오거나 맞아요. 이럴 때는 굉장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내 원칙은 봉사자 없이 간다. 그래서 난 처음부터 봉사자 없이 왔어요. 근데 이제 유일하게 나를 이제 후원하는 네. 우리 정창현 회장님이 네. 계세요. 이 정창현 회장님이 나하고 알고 지낸 지가 40년이 돼요. 네, 네. 내가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으니까. 여기 큰따님하고 나하고 이게 동갑이었어, 동갑. 아버지 네. 같은 분이시네요, 그러면. 그렇죠. 오. 아버지 같은 분이죠. 예, 아버지 같은 분인데 하여튼 여기 큰딸은 지금 하버드대 교수인데 이분이 이제 15대 국회의원도 하고 그러면서 두산그룹의 에이스였어요. 그래갖고 제가 뭐 폐식용유 모을 때 KFC 그것도 연결을 해주시고 그 KFC 얘기도 엄청 재밌어요. 이제 회장을 내가 만나자고 그랬더니 네. 회장은 안 되고 나 그때 뭘 몰랐지. 그룹 총수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모르고 아무나 다 만나면 되는 줄 알았지. 그랬더니 부회장은 만나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네. 이제 두산 동대문 32층인가 그래 거기가. 네, 네. 네. 거기 부회장실에 만났는데 내가 이제 폐식용유로 재활용 비누를 만들고 어쩌고 이제 회장님이 다 뒤에서 다리를 놓고 하시는 거죠. 네. 그랬더니 그 부회장이 그랬더니 좀 밑에 층에 내려가 보라고 31층에 부장한테 얘기해놨으니까 부장이 처리해 줄 거라고. 그 31층에 갔더니 또 부장님이 또 막 듣더니 그 한 26층에 내려가 보라고 그 대리가 해줄 거라고 가서 보니까 그런 업무는 대리가 하지 부회장이나 뭐 그 그룹 부장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 네네. 근데
나 혼자 갔으면 얼마나 창피했겠어. 그렇죠. 근데 네. 국회의원 하시는 분이 가서 하니까 아. 모든 게 편안해지는 거지. 아. 그렇게 내요. 그래서 KFC 기름, 성남, 수원 지역의 기름 모아다가 하늘샘 비누도 만들고 빈병 모자랐을 때 두산그룹 에이스였으니까 예, 예, 전화해갖고 빈병 막 8톤 트럭 어마어마하게 해서 네. 보내게 하고. 뭐 제 행정적인 업무 이런 업무들을 40년 동안 내 옆에서 묵묵히 지켜봐 주셨어요. 네. 우리 회장님, 예. 이런 능력자를 봉사자로 쓰시면은 어떡해요? 아까 얘기했잖아. 아버님 같은 분이라고. 아버님 같은 분이라고. 그런 걸로. 예. 아, 정말 그렇게 큰 바람막이 역할을 정말 해주셨는데 회장님께서는 그럼 이 되살림 그 후원회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마음이셨어요? 첫 그 후원회장을 맡으시면서. 맡으면서 어떤 마음인 것보다요. 네네. 이건 그냥 이 하느님이 주시는 네. 숙제니까 아. 풀어야 한다. 네네. 그리고 우리가 성당에 그때 한참 나갈 때는 신부님 말씀은 순명입니다. 그렇지. 맞아요. 지금은 뭐 다른 거를 네. 생각하실런지 계시는 분들이 혹간 계실런지는 몰라도 우리 때는 순명해요. 네네. 지금도 저는 순명이 거의 옳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냥 순명으로 받아들인 거지 어떤 의미, 뭐 의무,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구성을 갖고 온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맹정하고 그냥 심부름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회장님이 솔씨라고 소나무 이렇게 살리는 예, 예. 학회 회장님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지금도 중책을 옛날에는 국회의원들 은퇴하면은 또 국회의원들 모임에도 총 최장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겸손하시게 네, 네. 변함없이 네. 40년을 같이 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내가 유일한 봉사자 딱 한 명, 40년 된 봉사자 한 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되살림 후원회가 내가 2000년서부터 시작했거든요. 예, 예. 환경을 살리고 싶은 분. 이래서 이게 프로그램이 너무 맞는 거야. 황창현 신부의 살리는 얘기, 예. 내 되살리자. 되살림. 자연을 되살리자. 요즘은 다 죽이는 얘기만 하잖아. 네. 근데 살리고 싶은. 네네. 그래서 이제 처음 한 500명으로 시작을 해갖고 500만 원, 그러니까 한 분당 10,000원씩 기부를 하는 거죠. 네. 환경에. 근데 이제는 20년이 지났는데 15,000명으로 늘었어요. 한 달에 1억. 거의 국제 구호단체 수준이죠. 그러니까 제가 전 세계 40개 생태 마을을 꾸밀 자신 있다라는 게 이 예. 되살림 탄탄한 후원 회원들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 유튜브 다볼사이버 성당 구독자도 충성도가 높지만은 네. 여기 있는 분들은 충성도가 더 높아요. 어느 정도로 충성도가 높으냐면 아버지가 후원에다가 돌아가셨어. 아들이 편지가 와. 아버지 이어서 하겠다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 편지가 와. 며느리가 시어머니 이어서 내가 하겠다고. 그 줄어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서 네. 40개 생태 마을에서 쉬고 가게 하고 싶은 네. 거예요. 예. 회장님의 그 순명이 되게 감동적이고 되게 존경스러운데요. 40년 동안 어릴 때부터 이렇게 쭉 신부님을 봐오셨잖아요, 회장님. 예. 신부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아유, 있는데. 어떻게 신부님 앞에서 신부님은 평화롭니까? 그래도 한번 그냥 회장님께 네, 그냥 한 가지 신부님, 옆에서 이렇게 그냥 지켜본 거는 예, 너무 모든 일을 받았을 때 네. 갑자기 결정을 안 해요. 아, 굉장히 심사숙고하게 신중하시고. 깊이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일단 그것이 깊이 생각해서 옳다라고 하는 방향이 섰을 때는 네. 그 추진력은 아주 정의롭게 추진하는 그 추진력은 네. 정말 그대로 얘기하면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워요. 그걸 지켜봤어요. 예. 네. 근데 한 번도 그런 것이 그렇게 나가는데 예. 실수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옆에서 이렇게 신부님을 지켜보고 또 옆에서 이렇게 후원했다고 그러지만 후원한 게 아니라 네. 배웠죠. 배운 것뿐이지 뭐 이렇게 제가 도와준 게 겸손하세요. 없어요. 그런데 아. 신부님이 예. 하시는 거는 네. 삐뚤어져 가질 않아요. 그게 삐뚤어져 간다면은 저도 아유 신부님 그게 아닌데라고 여쭐 텐데 그럴 기회를 아직 못 찾았습니다. 끝까지 못 찾았으면 좋겠어요. 직원들이 생태마을의 모든 일들을 함께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직원을 채용할 때 특별한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우리 생태마을은 블라인드 채용을 해요. 예, 그래서 학벌도 안 보고 예. 토익, 토플 시험도 안 보고 성적도 안 보고 학교 전공 점수도 안 봐요. 아, 그래요? 제가 뭐 신부 되자마자부터 뭐 끝도 없이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네. 성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처럼 슬픈 일이 없다. 네. 너는 서울대학 나왔으니까 넌 100점 맞았으니까 넌 100점짜리. 너는 빵점 맞았으니까 넌 빵점짜리. 이게 얼마나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맞아요. 슬프죠. 예. 슬퍼. 그럼요. 100점짜리 맞은 사람도 인간성이 나쁠 수 있어요. 빵점짜리 맞은 사람 인간성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오히려 사실은 공부 못하는 애들이 더 인간성이 좋은 애들이 많아요. 네. 공부 잘하려고 그러면 악바리 같이 해야 되잖아. 네, 네.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내일 시험인데도 신경을 안 써요. 내일 시험 봤는데 신경을 안 쓰는데 제일 중요한 건 시험을 봤는데 네. 자기 시험 본 거 성적을 확인하는 애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확인을 해요. 그렇죠. 네. 공부 못하는 애들은 확인도 안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봐봤자 뻔하니까. 네. 그게 근데 엄마가 보고 성적을 보고 엄마가 열받는 거지. 네. 애는 또 빵점을 맞고도 밥도 잘 너무 먹고? 잘 먹어. 성적을 안 했으니까 확인을 안 했으니까. 네. 근데 엄마가 거기다 대고 하는 말이 있어. 너 그 성적 받고 밥이 입에 넘어가니? 목구멍으로 넘어가니? 네. 그러면서 애 인간성을 망가뜨리는 거.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 나는 세상 만사 다 편안한데. 그러니까요. 엄마가 나보러 너 그러려면은 죽어라. 뭐 우리 같이 죽자. 뭐 접시에 코 박고 죽자. 이런 얘기를 초등학교 때부터 들어봐봐. 네. 그러면은 중고등학교 되면 애들이 날카로워져. 네. 둥그렇던 애들이 날카로워져. 네. 몸으로 살 놈, 머리로 살 놈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몸으로 사는 게 뭐가 나빠? 그렇죠. 네. 네. 머리로 살 사람 머리로 살고 몸으로 살 사람 몸으로 사는 거지. 네. 그리고 머리로 사는 건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요. 네. 우리 친구들 청국장에서 일하고 나면 막 신경 쓰는 일이 있어요? 거의 없죠. 네. 좋다. 네, 왜냐하면은 이게 막 삶고 콩 푸고 저기 뭐야 청국장 띄우고 뭐 포장하고 이러면은 하루가 그냥 지나가거든. 스트레스 받을 일 하나도 없거든. 월급 많이 받지. 네. 재밌지. 네. 물론 체력이 좀 강해야 되긴 하지만은 그래서 우리 선발 기준은 콩 반가마 40kg 남자는 들으면 돼요. 40kg. 여자는 20kg. 왜냐하면 소뚜껑 20kg거든. 아. 그걸 들어야 돼. 아. 네. 근데 이제 그 처음에는 힘든데 그것도 요령이 생기면 빙글빙글 돌리고 네. 잘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대한민국에 네. 공부 못하는 애들한테 네. 부모님이 공부를 못하면은 그래 공부 못해도 돼. 황 신부님이 운영하는 생태마을에 너 나중에 취직하면 돼. 대신 건강하고 튼튼하고 마음 따뜻하면 돼. 기도할 줄 알고. 이런 거를 제시해 주면서 부모도 아이한테 받는 스트레스를 덜 받고 네. 아이도 미래에 대해서 막 암울하게 생각 안 하고 나 평창 가면 되지. 평창에서 또 이제 전 세계 40개 생태마을에 네. 50명씩 엮어갖고 전부 다 생태마을 만드는 원정대를 만들 거니까 네. 거기 가갖고 톱 써는 거, 경운기 운전하는 거, 포크레인 운전하는 거, 저 큰 트랙터 나갔네. 트랙터 운전하는 거 네. 그런 것만 배워도 그건 별로 막 신경 안 써도 되는 거거든요. 네.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거든. 네. 운동만 열심히 하면 되겠네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 운동선수들이 많이 와요. 아. 직원 채용에 다 키가 185에 뭐 190에 100kg, 110kg. 이게 수두룩해. 오. 100kg 넘는 아이들이 많아요. 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튼튼한 애들, 건강한 애들 오라는 거지. 전 신부님 말씀 들으면서 제 어렸을 때 생각이 났어요. 예. 저도 어머니한테 많이 혼나고 예.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제 어린 제가 약간 위로받는 느낌. 어렸을 때 상처받은 내가 좀 위로받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이렇게 기댈 곳이 생겼구나. 그렇지. 그런 생각이 맞아요. 너무 좋아요. 맞아요. 기댈 아주 곳. 정확하게 기댈 말씀하셨어요. 곳. 예. 그래서 그게 참 감사하다.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1,000명에서 한 2,000명 정도 채용할 거거든요. 예. 한 2,000명 정도 채용을 해야 돼. 사실은 잠비아 하나만 가지고도 2,000명이 나가 있어야 돼. 그래요? 예. 잠비아만으로. 잠비아문으로도 2,000명. 우리나라 젊은이도 2,000명 나가도 모자라거든요. 모델로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나라 박사 소지자 중에 지금 노는 박사들이 너무 많거든. 그래서 그런 박사들 모아갖고 잠비아 대학 종합대학 운영하는데 거기 가서 교수하면 좋잖아. 영어들도 요즘 잘하니까. 네네. 기댈 곳이 있는 건 참 맞는 말이네. 정말 신부님의 이 희망을 갖고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수정 씨 어떻게 청국장 팀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힘들진 않으신가요?
사실 처음에는 안 하던 일이고 네. 일을 하고 나면 막 몸도 아프고 네. 힘들고 하니까 그쵸. 진짜 퇴근하고 나서 경당 가서 매일 울었거든요. 그 매일 아이고. 울었다고 그러더라고. 아이고. 인턴 2개월 했어? 3개월 네, 했어? 2개월 2개월 하는 동안 내내 울었다고 그러더라고. 예, 울려고 안 해도 그냥 눈물이 막 주룩주룩 나가지고 그때 기도 제목이 뭐예요? 아, 제가 이걸 할 수 있을지 네. 저를 지켜봐 주세요. 아. 이런 식으로 기도를 그러니까 했었는데 애들이 술 힘들어갖고 경당을 들어왔구나. 나 미사하면 애들이 쑥쑥 들어와갖고 뭔가 했더니 그래서 네. 맨날 울고 아 이거를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이거 그만둬야 하나 이런 고민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네. 딱 그런 고민을 하고 출근해서 딱 아침을 먹으러 가면 호텔 조식처럼 막 차려져 오, 있는 맞아요. 거예요. 밥도 있고 누룽지도 있고 막 시리얼도 있고 빵도 있고 엄청 잘 차려져 있는데 딱 먹으면 진짜 이게 회사밥이라고 싶을 정도로 너무 맛있고 해가지고 아, 이 밥을 먹으려면 버텨야 할 것 같다.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일을 하면 또 힘들어서 눈물이 나오다가 또 밥을 먹으면 또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걸 계속 반복해 오다 보니까 네,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직원이 대표적으로 밥이 맛있어서 회사를 못 관둔 직원이에요. 이 직원이. 근데 저 완전 이해해요. 저 밥 여기 와서 먹어보니까 너무 너무 맛있더라고요. 맛있죠. 네, 오늘 진짜 명란 맛있어요. 파스타 먹어놨고 어제는 우거찌국이 네. 맞아, 맞아. 저 진짜 이거 명란 파스타 먹고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영훈 씨는 어떠신지도 좀 듣고 싶은데. 저는 일단 다르게 저는 이제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요. 네네. 아무래도 일단은 전화 응대 같은 게 기본적으로 주가 되니까 그냥 이제 전화를 받으면서 이제 신부님께서 찍어주시는 강의 등을 이제 편집하는 업무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는 와서 약간 너무나도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스트레스를 가끔씩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막 일을 마치고 나서 주변 경관이 너무 좋으니까 산책 다니면서 하면서 되게 잘 풀고 있거든요. 이게 보통 일찍 나오시는 거예요? 네, 새벽 4시에 출근합니다. 그런데 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되느냐면은 이 콩은 6시간이 삶아줘야지 납두균, 바실러스균, 유익한 균들이 나와요. 3시간이 지나야지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 무쇠솥의 두꺼운 솥이 열을 계속 잡고 있어요. 네. 그럼 그때부터 우리가 정말로 좋은 균들이 청국장에 건강한 균들이 나오거든요. 전통 방법 그대로. 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직원들한테 JQ를 굴리지 말아라. 네. JQ라는 건 IQ는 이게 지능 지수, 네. EQ는 감성 지수, JQ는 잔대가리 지수라고 다들 잘 아실 거예요. 혼자서 근무를 하고 혼자서 두 주방을 다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되게 조심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위험한 일인 거죠? 일단 가스를 다루고 불을 다루다 보니까 그 문 환기 같은 것도 잘 해야 되고 밸브도 잘 체크해야 되고 잘못하면 이 가스가 노출돼 있으면 불을 붙이면 팍 터지거든요. 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예. 네. 네. 원래 물을 붓고 불을 붙여서 삶아야 되는데 물을 안 붓고 그거를 불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그러면 경우 있으셨어요? 아 저는 없지만 아, 엘리트네. 네, 그러면 솥이 다 타고 네. 한 100만 원이 네. 날아가는 거지. 아, 그렇구나. 네. 생태마을입니다. 3, 4인분씩 한 덩어리로 돼 있어요. 평창 생태마을입니다. 네. 아, 예. 그 저희가 사업감으로 1년 정도 저희 시선에서 판매. 이카도 신부님이 직접 쓰신 이제 말씀 카드거든요. 임완자 숙자님이시고요. 임금님 할 때 임의 완벽. 네네, 저희가 뭐 색소나 뭐 분무제 그런 거 전혀 넣지 않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문을 받는데 대개 할머니들이 전화를 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경기도 사람들은 좀 전화 주문이 수월한데 경상도 사람들이 전화를 주문하면은 사투리 때문에. 그럼 성영덕이다. 그럼 네. 성영덕이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데 네. 승영덕이라고 발음을 하는 거야. 그럼 할머니 승 씨가 어디 있어요? 승영덕이라고. 거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할머니들이 자기 집 주소도 잘 모르고 주문하는 방법도 잘 모르면 우리 직원들이 이제 그렇게 친절하게 해요. 그런 댓글이 엄청나게 올라와. 이렇게 친절한 직원들은 처음 봤다는 거야. 와. 근데 우리 직원들이 내가 이제 하루 종일 거의 사무실에 앉아 있거든요. 네네. 물론 앉아서 감시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네네. 난 내일도 바쁘니까. 네. 근데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들어봐도 정말로 친절하게 3번, 4번. 밤하늘의 별이 노란 색깔이 있고 빨간 색깔이 있고 하얀 색깔이 있고 요게 백조자리입니다. 백조자리. 이렇게 요거 날개, 여기 머리, 요게 꼬리입니다. 아하. 야, 이거 봐봐라. 이거 인공위성이야. 인공위성이네. 봐봐. 그래서 지난 며칠 전에 나하고 산책한 친구들은 너무너무 놀란 게 밤에 별똥별이 참 예쁘다. 네. 여기 불빛이 하나 없는데 니네들 하늘을 돌아봐라. 딱 돌아봤는데 별똥별이 쫙 떨어지는 거야. 하느님이 그렇게 맞춰준다니까. 내가 그랬잖아. 기적이 안 일어나는 날이 기적이라고.